손자병법은 전쟁의 기술서가 아니라 인간과 상황을 읽는 지혜서다. 전쟁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지혜의 승부이고 진정한 승리는 싸움 이전에 이미 결정된다는 것이 손자의 가르침이다. 속전속결의 본질. 손자병법의 작전편은 전쟁의 실행 단계를 다룹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명제가 바로 다음입니다. 병기승 불기구. 전쟁은 오래 끄는데 귀함이 있지 않고 이기는데 귀함이 있다. 구죽둔병 좌의 탐제가. 오래 끌면 군대는 무뎌지고 기세는 꺾이며 재정은 고갈된다. 손자는 전쟁을 국가의 생존을 갉아먹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작전편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은 단 하나입니다. 싸우되 빨리 끝내라. 속전속결. 적속전속결의 구조적 의미. 적은 단순한 적군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이다. 속전은 신속한 결단과 행동이다. 속결은 짧은 시간 내 결정적 결과이다. 즉, 시간을 적에게 주지 않는 전략입니다. 왜 속도가 핵심인가? 손자는 전쟁을 소모전으로 보면 패배한다고 봤습니다. 병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고 보급은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을 증가하며 민심은 전쟁 피로로 이탈하고 지휘관은 판단력이 흐려진다. 그래서 작전편에서 손자는 말합니다. 승리는 준비에서 나오고 패배는 지연에서 나온다. 붉은 해가 떠오르기 전에. 전쟁은 늘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이 나라 역시 그랬다. 국경의 긴장은 몇 해 전부터 이어져 왔고 사람들은 이미 전쟁을 예감하고 있었다. 다만 아무도 그것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작될지는 알지 못했다. 그날 새벽 붉은 해가 떠오르기 전까지는 장수연서는 잠을 자지 않고 성루 위에 서 있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먼 산맥 위로 희미한 불빛들이 보였다. 적의 진영이었다. 그는 그 불빛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오래 바라볼수록 판단이 흐려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군님. 부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정찰병의 보고입니다. 적은 아직 진영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을 포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전. 연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세하게 눈을 감았다.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이다. 패배보다도 먼저 나라를 좀먹는 단어이다. 장기전이 되면 연서는 낮게 말했다. 우리는 싸우기도 전에 진다. 부관은 말이 없었다. 그는 전쟁이란 원래 오래 걸리는 것이라고 배워왔다. 포위하고 굶기고 서서히 무너뜨리는 것이 정석이라고 배워왔다. 연서는 성루에서 내려오며 말했다. 군을 소집하라. 오늘 밤 안에 끝낸다. 부관의 눈이 흔들렸다. 오늘 밤 말입니까? 그래. 해가 다시 뜨기 전에 끝낸다. 군막 안에는 장수들이 모여 있었다. 지도 위에는 적의 성과 보급로, 산길, 강줄기가 빼곡히 표시되어 있었다. 누군가는 성벽의 두께를 말했고 누군가는 병력의 수를 이야기했다. 연서는 그 모든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모두가 잠잠해졌을 때 그가 입을 열었다. 우리는 성을 치지 않는다. 장수들 사이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연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성이 아니라 시간을 친다. 그는 지도 위에서 한 지점을 짚었다. 성에서 한참 떨어진 강이 갈라지는 곳이었다. 이곳이 적의 보급 창고다. 병사는 많아도 먹을 것이 없으면 싸우지 못한다. 창고를 잃은 군대는 하루를 넘기지 못한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우회해야 합니다. 위험합니다. 연서는 미소를 짓지 않았다. 위험한 선택이 아니라 오래 걸리는 선택이 위험한 것이다. 그날 밤 군은 움직였다. 횃불은 하나도 켜지지 않았다. 말발굽에는 천이 감겨 있었고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죽였다. 적은 성을 지키느라 눈앞의 위험만 보고 있었다. 연서는 군의 맨 앞에 있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병사들이 자신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았다. 신뢰는 확인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결단으로 생기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새벽이 오기 직전
창고에서 불길이 솟아올랐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였다. 그러나 바람이 불었고 불은 곧 하늘을 집어삼켰다. 적의 진영에서 혼란이 시작되었다. 지휘관은 명령을 내리지 못했고 병사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싸우기도 전에 식량을 잃은 군대는 이미 반쯤 패배한 상태였다. 연서는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는 기다렸다. 혼란은 스스로 커진다. 두려움은 시간이 주어질수록 증식한다. 정오가 되기도 전에 적의 군기는 내려왔다. 전투는 없었다. 전쟁은 끝났다. 며칠 뒤 성 안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전쟁을 겪었다는 사실조차 실감하지 못한 채 일상을 되찾았다. 시장은 열렸고 아이들은 뛰어다녔다. 부관은 연서에게 물었다. 장군님, 왜 추격하지 않으셨습니까? 더 큰 승리를 거둘 수도 있었을 텐데요. 연서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답했다. 전쟁의 목적은 적을 많이 죽이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전쟁이 끝난 뒤에도 나라가 살아있는 것.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멀리 사라진 적의 방향을 바라보았다. 전쟁을 오래 끄는 장수는 이긴 것처럼 보여도 결국 진다. 병사는 지치고 백성은 굶고 국고는 비게 된다. 그런 승리는 패배보다 잔인하다. 부관은 고개를 숙였다. 연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빠르게 끝내는 전쟁은 잔인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오래 끄는 전쟁은 반드시 더 많은 피를 요구한다. 붉은 해가 다시 떠올랐다. 그러나 이번에는 연기 없는 하늘이었다. 전쟁은 용기로 시작되지 않는다. 결단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가장 뛰어난 장수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을 오래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작전편이 말하는 적속전 속결이었다. 실제 전쟁 사례에서의 적속전 속결.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방 원정. 핵심 전략은 연속적 속도전이다. 적이 재정비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다. 전투, 추격, 다음 전투가 쉼없이 연결된다. 이는 병력수가 열세임에도 거대 제국을 연쇄적으로 붕괴하였다. 독일의 전격전 블리츠크리그. 2차 세계대전 초기, 기갑, 항공, 통신의 속도 결합이다. 프랑스는 준비 중인 상태에서 패배한다. 손자의 작전편이 20세기 기술로 구현된 사례이다. 현대 사회에서의 해석과 적용. 기업 전략. 스타트업 대 대기업의 확용이다. 완벽한 준비보다 빠른 출시가 핵심이다. 시장 선점은 전쟁에서의 기선제압이다. 예를 들어 MVPMINIMUM 바이어벌 프로덕트. 이는 빠른 실패의 빠른 수정은 속도가 경쟁력이다. 정치 외교. 위기 대응에서 지연은 치명적이다. 초기 대응 실패는 비용을 폭증시킨다. 팬데믹, 금융위기, 안보위기 모두 동일하다. AI 기술 시대. 기술 전쟁의 본질은 속도이다. 먼저 표준을 만들면 승자가 된다. 느린 완성은 시장에서 패배이다. 개인 결정. 미루는 선택은 보이지 않는 패배이다. 결단을 늦출수록 선택지는 줄어든다. 예를 들어 진로 선택, 투자 판단, 인간관계 정리에 있어서도 그와 같다. 학습 전략. 완벽한 이해를 위해 늦추지 말라. 빠른 계율을 반복, 수정하면서 증해한다. 손자의 말로 바꾸면 완벽하게 준비한 후 공부하려는 자는 평생 시작하지 못한다. 갈등 해결. 문제를 오래 끌수록 감정이 악화된다. 초기에 정면으로 해결하면 비용은 최소화된다. 적속전 속결이란 싸움을 빨리 끝내기 위해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오래 싸우지 않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다. 손자는 무모한 돌격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지연 없는 결단을 말했습니다.